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거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농사마, 세금, 공가, 소모품, 비여비, 교통비, 태손상각,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이러면서 외우는 것도 있었다 그랬죠.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야. 만약에 이걸 못 찾아내면 포기하지 말고 실기에 계정 과목을 열어서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쉽게 찾아. 영업의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도. 그럼 이자 비용, 외환차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이면 원가로 보지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다 그러면 원가로 보는 거야. 매출 원가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 다 더하면은 400만 원인가요? 네, 400만 원. 1번. 다음은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계속기업의 전제하에, 기간별 보고의 전제하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전제하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유형한 정보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뢰성에는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러면 이건 예상하는데 이거는 예측 가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상하는데 그러면 예측 가치. 그래서 앞에 우리 여기 표 보면 있어요. 바로 여기 보면 교재 22페이지 보면은 목적 적합성의 예측 가치 보여요? 정보 이용자가 미래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측하는데 예상하는데 이 예측하는 데를 예상으로 고쳐놓은 거지 지금 여기다. 네? 예측 가치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얘를 분개하면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런 분개가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초과 금액을 말한다. 얘를 분개하면 차변의 현금 150원, 대변의 자본금 100원. 그러면 돈 받은 게 50원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50원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는 거죠. 대변에 50원이. 차변에 현금 150원, 대변에 자본금 100원. 그러면 대변이 50원 부족하잖아. 그러면 그 5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반영되기 전 금액이에요. 반영은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니까. 3월 달에.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그렇지 않아요. 무상증자는 차변에 예를 들면 잉여금, 예를 들면 차변에 주식발행 초과금이나 또는 차변에 어떤 자본 항목이 오면서 대변의 자본금,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가 발생하지 않고 분계 자체가 차변에 예를 들면 주식발행 초과금, 대변의 자본금 이런 자본 항목으로 재무상태표 대변에 있는 자본금 외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nu계액,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본 항목으로 차변에 없애주면서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래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표에서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얘기하면 이 분계를 한번 하면 돼요. 4번 분계를 하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법정적립금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그러면 분계를 하면 차변의 이익준비금 100원, 대변의 자본금 100원 이렇게 분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변도 자변의 감소, 대변도 자본의 증가 100원 100원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분계를 여러분이 받았어야지 이해가 가. 하나 4번 다시 한번 할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그러면 차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100원, 대변의 자본금 100원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차변의 100원도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 100원도 자본의 증가니까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4번.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무슨 얘기냐?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이건 도착돼야지만 내 재고자산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 이건 도착이 안 됐어도 내 재고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내 물건이야. 물건을 사면서 반대편에서 물건을 배에다 실으면서 내 물건이 되는 거야. 위탁자,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누구예요? 예를 들면 팔아주겠다고 부탁받은 사람이죠. 홈앤쇼핑 같이 팔아주겠다고. 홈앤쇼핑 창고에 가 있는 거야. 내 물건이 홈앤쇼핑 창고에 가 있는 거야. 안 팔렸어. 그건 그럼 홈앤쇼핑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물건이죠. 시성품. 사용해보고 매입할 의사를 밝혀라 이 얘기예요. 근데 사용해보고 고객의 집에 가 있지만 아직 매입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건 아직까지 내 물건이죠. 그래서 5만원, 5만원, 5만원 더하면 얼마가 돼요? 15만원, 15만원.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성이 있는 세무의 주식, 액면, 단기간 보유할 목적인데 이 액면은 필요 없어요. 액면이 필요할 때는 주식을 발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100주를 5,200원에 취득하였다. 100주 곱하기 5,200원을 해보면 100주 곱하기 5,200원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금액이 52만원 나오나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2만원 그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만원 이거 따로 잡아야 돼. 단기 목적이니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2만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 만원 대변에 뭐 예를 들면 현금 53만원 이런 분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어쨌든 수수료가 만원이 생겼습니다. 수수료 만원이 생겼어요. 세무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차변의 현금 300원 분계를 하면 차변의 현금 300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300원이에요. 배당금 수익.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은 거니까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야.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고 어쨌든 수익이 300원 생겼어요. 수익이 300원. 근데 주당 300원이니까 얘가 지금 100주기 때문에 3만원의 금액에 차변의 현금 3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3만원 이렇게 3만원이 생긴 거예요. 3만원이. 그럼 현재 봐봐. 3만원의 수익이 생기고 만원의 비용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이 당기순이익에는 현재 2만원의 이익이 발생이 하겠죠.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세무의 주식 100주를 주당 5천 100주만 팔았대요. 100주만. 100주 다 5,100원에 팔았다 이거죠. 5,100원에. 그러면 처음에 살 때 5,200원이었는데 5,100원이니까 100원의 손해를 봤죠. 100원의 손해를 받은 거 아마도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100주에 100원. 그럼 얼마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돼요? 100주에 100원. 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되죠? 만 원의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만 원의 수수료 비용, 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그러나 3만 원의 배당금 수익이니까 수익은 3만 원, 비용은 2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수익이 만 원이니까 단기 순이익 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다음의 내용을 수정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 이 처음에 가입할 때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지금 잡았다는 얘기인데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없애줘야죠.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확정기여형이야. 퇴직급여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돈을 줬을 당시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야. 돈을 줬을 당시에. 알았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니까. 기여형으로 바꾸려니까 이게 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수정하려니까 퇴직급여로 잡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3번. 7번. 다음은 서울의 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이 얘기죠. 자,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봐봐요. 이 식계는 아마도 제일 먼저 들어온 저번 달에 들어온 저번 연도에 들어온 물건이에요. 10개는 다시 사온 물건이고 3월 달에. 자, 이 매출을 하는데 어떤 걸 먼저 팔아요? 선입, 선출. 20개 100원짜리가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요 20개 100원은 원가야, 원가. 그럼 여기 20개에 150원은 매가가 되는 거겠죠? 매가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재고되는 거는 그러면 20개는 나가버렸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재고되는 건 그러면 요 10개는 안 팔렸다는 얘기죠. 이 10개는. 그죠? 이 10개는 안 팔렸어요. 120원 곱해야겠죠? 그리고 새로 사온 10개에 140원도 안 팔린 거야. 아직 팔린 게 없어. 그죠? 그럼 재고되는 건 요 10개와 요 10개. 120원, 140원을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2,60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600원. 8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선생님 나는 못 외웠어요. 포기할게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실물을 열어서 계정 과목을 열어가지고 찾아내라 그랬죠? 자,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채무를 유동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유동부채고, 요 장기차입금 중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30만원 요거 유동부채예요. 단기차입금 유동부채고,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고, 선수금도 유동부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은 67만원 나오나요? 네, 67만원.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이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정액을 잡았는데 만원이 남았다 이 뜻이야. 많이 잡았다 이 뜻이야. 예정액을 잡았는데 만원이 많이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인데 여기 봐요. 4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만원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과대배부는 예정액이 많았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랬죠. 그러면 예정액은 얼마예요? 지금 계산하면 5만원 하고 딱 나오죠.
10,000원이 남았대. 쓰고 저기 실제가 나왔는데 그럼 50,000원이 예정액이 나오죠? 네. 그래서 50,000원인데 실제 노무 시간에 2,000시간일 경우 그랬으니까 50,000원은 어떤 금액의 단가에 2,000시간을 곱한 게 50,000원이란 뜻이잖아요. 예정액은 단가, 예정 배분을 곱하기 2,000시간 한 게 50,000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50,000원을 먼저 찾아낸 게 중요하고 그 50,000원을 2,000시간으로 나누면 한 개당 단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0원 나누기 2,000시간 하니까 25원이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 대량 생산하는 업체예요. 개별원가 계산 이거 주문 생산하는 업체예요. 주문 생산하는 업체. 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중요하고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가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뒤집혔죠. 뒤집혔어. 좀 자리를 바꿔놓으면 올바른 거죠.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이 맞는 거고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건설업이 가야겠죠. 그죠? 이것도 뒤집어 놓은 거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 부문별로 대량 생산하니까 1공정, 2공정, 공정별이 작업이 되는 거죠. 개별원가는 하나하나 작업별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으면.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 5만원을 구입하였다. 어떻게 우연찮게 공인중개사 얘기를 했다 했는데 또 나와. 그죠?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회계 자격증 수험서 4만원에 새로 구입하였다. 이 5만원은 전산회계 자격증 수험하는 시험 보는데 필요가 없는 금액이죠. 옛날에 발생한 원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옛날에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매몰원가, 다른 말로 기발생원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기초원가는 따라하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게 기초원가죠. 기초원가.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금방 얘기한 옛날에 발생하는 원가는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고정원가는 조업대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거다. 자, 우리 이 교실이 공장이야. 공장인데 이 공장의 월세가 100만 원이야. 생산을 100개를 해도 월세는 100만 원. 생산을 1000개를 해도 월세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총원가는 일정한 거야. 하지만 많이 생산하면 한 개당 단가 구성은 작아지죠. 그래서 3번도 옳은 거고.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에 직접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죠. 없는 원가가 아니고 있는 원가다. 있는 원가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저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 여러분 옆에 홈플러스 상품권 갖고 있다. 상품권을 홈플러스에서 팔면서 매출한 걸로 보나요? 상품권 팔면서는 홈플러스에서 뭐로 보느냐? 선수금으로 봐요. 홈플러스에 가서 상품권 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선수금으로 봐요. 물건 찾아갈 때 매출로 보지.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찾아갈 때 매출로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외상대금의 회수일이 아니라 상품권과 물건으로 교환하는 시점. 그렇게 매출로 본다 이 얘기예요. 판매하는 시점. 알겠나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 보는 거고요. 무인 판매기인 경우에는 돈을 인출해 갈 때 보는 거고요. 그래서 13번에 옳지 않은 거는 1번이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세율과 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는 영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가 아니니까 포기를 해야 되죠.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0%는 0%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0%라 그랬죠? 완전 면세가 되는 거죠. 면세는 불완전이고. 이거 틀렸죠? 영세 제도는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이렇게 고쳐야겠죠? 면세가 역진성 완화를 돕는 거예요.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돕는데 이 소비주국 과세 원칙은 영세예요. 영세.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세법상 언제까지냐?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6월 10일까지예요.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